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 풍문으로 들었소. 1980년대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그런 노래인데요. 우리가 오늘 얘기할 부분은 풍문이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정면 맞수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요새 최고위원 선거 때문에 아주 바쁘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시죠. 박용찬 최고위원 후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신 조기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사실 아까 CM 나갈 때 무슨 얘기냐면 요새 정치 살벌하다. 막 같은 당 내부든 다 상대당이든 살벌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전대 이제 가면서 오늘이 화요일이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 근데 거기 살벌해요. 예. 막 의자도 막 날아다니고 그거 우리 박용찬 위원장님도 어제 그 천안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예, 아까 또 우리 신앵커님 왜들 이러시나 말씀을 하셨는데 딱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사자성구로 표현하자면 와각지쟁. 아이고, 또 어려워. 달팽이 와자, 또 이제 뿔각, 더듬이 각자. 그러니까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싸우는 정말 참 위험천만한 상황.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라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너 사는 건 도저히 눈 뜨고 못 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정치가 이래야 되는 것인가? 낭만도 없고 여백도 없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저도 전당대회에 같이 함께 동참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휴, 곧 법률가신데 이거 어떻게 지금 고소를 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정당도 위반이고 일반 형법에 뭐 특수폭행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 의자는 특수 폭행 위험한 물건. 네. 참 법에 위반되죠. 근데 일단 법 이전에 정치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뭐 법을 통해서 정치라는 것도 있지만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뭐 이게 본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여당의 지도부를 뽑는 선거에서 이런 정치적 퇴행이 있다는 게 사실 이게 2024년 정치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요. 정서적 느낌으로는 아주 오래전 있었던 강목 전당대회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어떤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 타협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힘과 물리력으로 권력을 가지려는 어떤 이 당권 경쟁의 구도 뭐 그 정도라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사실은 이 당권을 놓고 사생결단의 이 다툼을 하고 있는 게 적어도 87년 체제 이후에 뭐 사회적인 어떤 민주화의 진전 그에 따라서 정당 민주주의도 상당히 진전이 됐고 여러 제도적 진전이 있었다고 봤는데 퇴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에는 그냥 밖에서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2부에서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옛날에 민주당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에 나오는 모양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폭력 사태 말고도 지금 사실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진짜 좋게 얘기하면 총력전인데 막 던지는 것 같아요. 뭐 책임론부터 시작해서 댓글이다 뭐 사천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 검증과 또 흑색 선전 사이 경계가 좀 애매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팩트 위주로 우리가 검증한다면 그것처럼 또 아름답고 또 명철한 모습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야말로 막 던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감정만 더 쌓여가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또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눈을 돌려서 국회를 가보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거의 뭐 국정을 지금 좌지우지를 넘어서 유린하고 농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민의힘이 과연 이런 상황인가 이렇게 부끄럽고 개탄스럽고
이런 일을 지금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그래서 자중해야 한다라는 내부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는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도가 점점 더 더해지고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지금 제기되는 게 이게 뭐 팩트로 확인된 얘기들은 아니니까 지금 예. 박용찬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이신데 조기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어제 저기 전당대 연설회장에서도 보면 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면서 국정 개입, 당무 개입 이런 얘기하고 또 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댓글 TV라고 명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 이건 범법이다. 그래서 당 대표가 돼도 정상적 당무 수행이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갔어요. 이건 선을 넘어도 완전히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당 내부에서는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온 과열된 어떤 뭐 이 파이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거 정리해야 될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사법적으로 댓글팀이요. 뭐 한동훈 후보는 정상적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것이다라는 정도로 해명을 했는데 어찌됐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또 드루킹에서 있었던 전형적인 어떤 양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양문석 의원이 분석해서 내온 자료도 보면 그게 자발적 지지자들이 한 것들이 우연하게 모여진 결과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범죄 의혹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에 엄청난 큰 상처를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까지 가감없이 나왔다고 하면 뭐 이 당 내부의 어떤 갈등은 수습 불가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와 별개로 제기된 어떤 사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봅니다. 근데 예. 나경원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어떻게 단일화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결국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예측을 했는데요.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갈 것이다. 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단일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경상도 지역 부산과 대구를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결선 투표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결선 투표 간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여론조사의 속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응답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4명 중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비율이 30에서 45%입니다. 그 점을 아주 잘 봐야 되고요. 제가 영남 지역 특히 당원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런 당원 동지분들이 무척 많았다. 좀 더 지켜보겠다. 끝까지 지켜보겠다. TKPK죠. 예, 거기가 우리 전체 당원의 한 40%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지금 명확한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겠거니 생각했는데 현장에선 여론조사와 사뭇 다르다라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를 느꼈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뭐 초지일관 결선 투표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현장을 다녀오고 나선 그 같은 예측이 더 확신이 굳어졌다. 그렇게. 결선 투표 요 간단하게 하고 제가 사실 이 조 변호사님께는 다른 좀 뭐냐면 김두관 후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시고 김두관 후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의외로 선전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당심하고 민심하고 너무 떨어져요. 민주당 지지율 자주만 하면은 김두관 후보가 9.9%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민심과 당심의 괴리 이게 지금 민주당의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 두 개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죠. 결선 투표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제 19일부터 투표하잖아요. 3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굳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변수가 없어 보입니다. 뭐 단일화 가능성도 없고요.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는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사퇴하는 방식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 나경원 후보든 원희룡 후보든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다른 변수가 없어서 결선 투표 없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김두관 후보에 대한 그 조사는 뭐 이제 하나 정도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어찌됐든 뭐 당내에는 압도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있지만 예. 국민들 보기에는 워낙 2년 동안에 계속된 어떤 뭐 사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피로감들이 약간 있어서 뭐 새로운 당대표 후보인 김두관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보면 지금의 대개 예측하는 당심 그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뭐 실제 투표에서 9%보다는 더 높은 득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몇 %요? 관심은 지난번에 이제 뭐 김두관 대표의 득표율이 이재명 대표가 77.77%였으니까 한 23%를 넘으면 완전 성공이겠죠. 그 정도에는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전당대회 이슈가 던져지고 아직 경쟁이 시작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회자되기 시작한 시점이고 어쨌든 뭐 당의 이 전체적인 주류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으로 돼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뭐 또 목소리나 세력도 꽤 당원들 중에 다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과연 이 전당대회에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것이냐. 그게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적어도 그런 움직임이 생긴다고 하면 지난번 뭐 20% 내외 정도의 득표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만 된다고 해도 김두관 후보 개인으로서도 당으로서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두 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비방일색, 한쪽은 칭송일색이에요. 예? 이 극단적인 양태, 제가 박용찬 위원장에게 참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지만 둘 중에 어느 게 나은 거예요? 예? 아마 그 지금 신앵커님 질문에 제가 대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저희 지금 뭐 매우 스스로 위기 상황이다. 아까 뭐 이뇨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죠. 예,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까지도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태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오늘 밤에 아마 저 합동 토론회가 또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오늘 밤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런지 사실 이제 많은 그 관측은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이미 넘어버렸다. 예. 이제 이렇게 관측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뭐 사람의 일인지라서 당대표 후보들이 다시 한번 우리 당을 살린다는 그런 구당 정신으로 오늘 토론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칭송일색이라는 비판이 많거든요. 충성 경쟁이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은? 글쎄요, 뭐 충성 경쟁까지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뭐 최고위원은 경쟁 구도가 됐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경선 전략상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리더십이 확고히 서 있는 것도 맞고 차기 대권 주자인 것도 분명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정권의 어떤 사법적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이 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모여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는 어떤 정치적 명분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네. 이재명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맹목적 충성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시죠. 박용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신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